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최근 당진시가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을 두고 SNS에서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동선 공개에 소극적이라며 시민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이동 수단 등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해 사실상 확진자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당진시 공식 페이스북입니다. 3일 전 용인 우리제일교회 관련 5번, 6번 확진자에 대한 이동 동선이 공개되자 댓글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칩니다. 날짜와 일부 장소만 공개됐을 뿐 마스크는 착용했는지, 무엇을 타고 이동했는지, 접촉자는 몇 명인지 기본 정보가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은 먹자마자 마트로 공간 이동한 거냐, 명확하게 시간대별로 동선을 알려달라고 항의했습니다. 다음 날 당진시가 내용을 보완한 확진자 동선을 추가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게 지금 미흡하죠. 동선을 정확히 알려줘야 시민들도 그 상황을 좀 보고 판단을 할 텐데. 서산시나 천안시 등 다른 지자체의 확진자 정보와 비교하는 댓글도 이어졌습니다. 해당 지자체 SNS에는 이동 장소와 접촉자 수, 역학조사 진행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알아보기 쉽게 게시돼 있다는 의견입니다. 당진시는 이동 동선을 확진자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정부의 지침에 따라 거주지 등 개인 특정 정보와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장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시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상황에 따라 공개 범위 확대를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서 중앙정부 지침의 의견을 받아 그것을 따르려고는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제 시민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한 감염병 환자, 그 다음에 이동 동선에 관련되어 있는 소상공인도의 입장도 모두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는 당진시 공무원이 이태원 클럽에 갔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7월에는 자가격리를 담당할 공무원이 늦게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당진시 코로나19 대응이 잇따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 산업도 타격이 큽니다. 야외에서도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지역에선 기존에 있는 산과 바다만으로는 관광객 유치에 한계가 있다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 지자체도 비대면 관광지를 발굴하고 나섰습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소나무 숲을 따라 푸른 바다가 펼쳐집니다. 솔향기 가득한 숲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복잡했던 머리가 어느새 맑아집니다. 시원한 바람과 청량한 파도 소리에 더위도 함께 날아갑니다. 자연이 아름다운 충남 태안에 둘레길이 조성됩니다. 태안군은 안면대교에서 영목항 46km 구간에 2025년까지 롱비치 둘레길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바다와 함께 꽃과 황토, 바람 등을 주제로 꾸며져 한적한 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조깅 코스, 산책 코스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오기에는 참 좋은 것 같고요. 한가하고 북적이지 않고. 사찰이 많은 충남 서산 가야산은 이야기가 있는 등산로가 들어섭니다. 개심사와 일락사 등 23곳을 하나로 연결해 산을 오르며 옛 절터에 얽힌 역사와 설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피톤치드를 뿜는 숲속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휴양림도 조성됩니다. 서산시는 2026년까지 가야산 자락 운산면 일대에 치유숲과 산림교육센터, 레포츠 단지 등을 갖춘 산림휴양복지숲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람끼리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어 코로나 시대에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명소가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언택트 문화가 이제 확산되는 상태에서 주로 산이나 바다나 들을 찾는데 우리 산림휴양복지숲도 우리는 그런 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좋은 시책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 관광산업. 비대면으로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지자체마다 새로운 관광지 개발에 분주한 가운데
침체된 지역 경제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조성한 태안 이원 간척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은 바닷물로 염해가 심한 땅을 이제 겨우 쓸만하게 일궈놨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군 이원면과 원북면에 걸쳐 있는 간척지입니다. 농어촌공사가 1,500억 원을 들여 지난 2014년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개발 면적은 1,200여 헥타르, 여의도 면적의 1.5배입니다. 이곳에선 지역 주민 300여 명이 700여 헥타르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는 이곳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겠다며 최근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농민들은 그야말로 땀으로 일군 땅에서 이제서야 작물이 잘 자라기 시작했다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바닷물이 유입돼 염해가 극심했는데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됐고 염해 최소화를 위한 재배 방법도 터득했다는 겁니다. 한 17년, 18년 그 이상 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처음에 농사 지을 때는 간척 초기거든요. 완전히 바다를 막아가지고 바닷물 빠지기도 전에요. 이제는 한 30% 정도 수확한다는 얘기는 한 10톤 이상 수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10톤 이상 수확하면 내년에는 그보다 더 늘어날 거라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인데. 농어촌공사는 주민이 원하면 태양광 사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농민들은 생계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끔 농사를 천직으로 알고 살고 있었는데 이끔 태양광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양광은 전적으로 아주 반대하고요. 더 들어와서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척지를 소유하고 조성한 농어촌공사 입장은 어떨까? 관계자는 일부 주민들이 염해를 호소하며 태양광 발전을 요청해 사업을 시작한 것이라며 주민 소득 보전을 위한 것으로 규모도 전체 농지 면적의 10%가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의견을 반영한 간척지 종합 개발 계획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이 간척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는 경작인들 또 이렇게 그동안 황금 어장으로 활용했던 어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결과를 가지고 우리 이원 간척지 종합 관리 방안을 수립을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설치 시기와 방법 등이 담긴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달쯤 나올 예정. 10년 넘게 가꾼 삶의 터전을 자칫 한순간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간척지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원25 한보호입니다. 올여름 최장기간 이어진 장마의 여파로 벼 재배 농가에 곰팡이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국 유일의 유기농업특구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홍성 지역 친환경 농가의 피해가 큰데요. 농민들은 서둘러 방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우렁이를 활용해 친환경 농사를 짓는 논입니다. 언뜻 보면 벼가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잎부분에 마름모 모양으로 생긴 갈색 반점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벼는 아랫부분이 시커멓게 썩었습니다. 도열병과 잎진무늬 마른 병에 함께 걸린 겁니다. 모두 습한 환경에서 잘 발생하는 곰팡이병으로 이번 장마 기간에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성 친환경 농가의 피해 면적은 330헥타르 정도, 전체의 3분의 2에 이릅니다. 그동안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도 잘 길러냈던 벼가 친환경 농사 20년 만에 처음 병충해로 피해를 입자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이제 친환경 농업은 본래는 약재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약재를 못 쓰게 되다 보니까 천연으로 만든 약재를 사용하고 미생물로 만든 약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일반 농약보다는 방제율이 한 100%, 일반 농약이 100%라면 청약 약재다 보니까 80%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자 농가에서는 방제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방제를 하면 80% 정도는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무인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주로 실시하고 있는데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이마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상 장마가 끝나서 방제를 시작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게 중간중간 또 소나기도 많이 오고 바람도 이렇게 많이 불어가지고 사실상 방제하기 좋은 여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방제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방제 시기입니다. 반드시 이삭이 나기 전에 방제를 해야 병이 확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장마 기간이 한 달 동안 지속돼 가지고 상당히 벼가 연약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다습하고 해서 지금 이제 도열병 약이랑 지금 이제 입진문이 많은 병도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 비례한 날라온 홍명라방 피해도 상당히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동시 방제를 출수 전에 꼭 필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역대급 장마에 한해 농사를 망칠까 농민들은 애타는 심정으로 농작물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버스 공영제란 버스 회사의 적자분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당진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해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올해 7월 기준 당진시에 등록된 차량은 9만 7천여 대. 해마다 3천 대 이상의 차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자동차 보유율은 1.44명당 한 대로 충남에서 가장 높지만 이에 비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체국에 민원도 넣어놓고 거기 할 데가 없으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려 해도 배차 간격이 길거나 노선이 부족해 녹록지 않다고 토로합니다. 버스가 안 되니까 대중교통이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시간 맞출 수가 없어요. 차량 한 대의 주차 공간을 조성하는 데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차량만큼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당진시는 대안으로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영제를 도입하면 배차 간격을 줄이고 노선을 확대하는 등 대중교통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어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는 설명입니다. 교통난 해소와 이를 위한 방안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를 2021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공영화를 할지 일부 노선에 대해서만 할지 운영 방식과 투입 예산에 대해서는 논의 단계입니다. 내년 상반기 용역을 거쳐 공영제 도입이 결정되면 2022년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2009년 시내버스 중공영제를 도입한 인천시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률이 여전히 자가용에는 못 미치는 상황.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버스 공영제 도입에 앞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농민들이 해마다 들르는 기관 중 하나가 이른바 농관원으로 불리는 농산물 품질관리원입니다. 각종 수당도 신청하고 농산물 품질 인증도 받을 수 있도록 각 시군에 사무소가 마련돼 있는데요. 하지만 태안 지역에는 이 사무소가 없어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태안에서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 이재경 씨. 농약 잔류 검사 등을 위해 해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을 찾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서산 사무소까지 거리는 약 53km. 자가용으로 1시간이 넘게 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소 한 번은 버스를 갈아타야 해 불편이 크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자차로 이용해서 그래도 이제 1시간 좀 더 걸리거든요. 근데 이제 시골이라는 게 뭐 젊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고령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가시기에는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나 품질 인증, 원산지 관리 등 농민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공익형 직불제와 충남형 농민수당이 도입되면서 갈 일이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계룡시를 제외하면 태안에만 유일하게 사무소가 없습니다. 태안 같은 경우는 서산에 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고남 영목 같은 경우에는 70km가 넘거든요. 태안군에 농업인이 농가 수가 7,300농가 정도 되고 농업 인구가 14,000 이상 됩니다. 이분들이 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농업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농지 면적을 보면 태안은 14,000헥타르, 충남에서 7번째로 큽니다.
전국적으로도 최근 3년 동안 경기도 용인 등 12개 시군에 사무소가 신설됐는데 모두 태안보다 농지 면적이 작은 곳입니다. 태안군과 농업인단체는 농관원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농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농업인단체 43개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 추진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아마 농가 수가 저희들이 7,300농가 정도 되는데요. 아마 7,300명 정도를 서명할 계획입니다. 서명을 해서 오는 10월경에 농가는 본원과 농림부에 대정부 지일 건의서를 보내서 농민들의 뜻이 수렴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농관원 사무소 설치를 위한 뚜렷한 기준은 없는 만큼 태안군은 서산 사무소와의 거리, 경지 면적 등을 강조해 내년 안에 유치를 확정짓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남도의회가 코로나19와 수해 극복을 위해 국외 출장비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국외 출장비 1억 4천여만 원을 반납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납한 예산은 코로나19와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과 재난대응기금 등으로 활용될 예정으로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올해 농어민 수당을 다음 달 4일까지 추가로 신청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와 대상자 누락, 일부 건의사항 보완에 따라 연장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 농가와 인접 시도 농지에서 경작하는 농립업 종사자가 이번 신청 대상자로 포함됐습니다. 농어민 수당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 임업, 어업 종사자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는 보조금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감시하는 활동이 시행됩니다. 충남도는 13일 공주에서 지방보조금 감시관 위촉식을 열고 도민참여예산위원 85명을 감시관으로 위촉했습니다. 도민감시관은 앞으로 지방보조금 사업 모니터링을 비롯해 부정수급자를 신고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합니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지급결정 취소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충남도가 지역 내 우수 전통주를 선정해 홍보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술문화연구소는 오는 28일까지 충남도 내 전통주 업체의 신청을 받아 우수 전통주 10점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우수 전통주에 선정되면 전통주점 협의회와 연계한 판촉 행사가 열리고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충남도는 과거 백제인이 일본에 술 빚는 방법을 전수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술 제조 무형문화재 5곳, 식품 명인 운영업체 6곳 등 주류 생산 기반이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